안녕하십니까, 홍성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서울대 정시 입학 결과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리기로 했죠. 자, 우선 정시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일단 서울대 연고대의 점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문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문과는 고려대 연대가 점수가 대동소이하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표점이 연대가 대략 1점에서 2점 정도 높은 거로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의 분포를 보게 되면 교육학과를 제외하고서는 연세대하고 고려대의 맨 위의 경영보다 점수들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가 서울대학교에 배치가 끝난 이후에 배치가 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과에 대한 점수 분포를 볼까요? 서울대하고 연대의대가 같이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점수상으로는 경우의 수가 훨씬 많은 연대 점수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날 겁니다. 자, 그리고 공대 계열 쪽에서 봤을 때 우리가 서울대의 점수가 일단 교육학과를 제외하게 된다면 연세대학교의 높은 학과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능에 대한 배치표 자체가 서울대하고 연대 점수가 일단 서울대를 다 채우고 연대 그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수능 성적이 통합된 22학년도에서는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라는 것을 조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1학년도 서울대학교 정시 입학 결과를 좀 확인해 보게 된다면 문과 탑4에 해당하는 학과가 경영경제, 정치외교, 사회학과 이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얘네들이 대략 98% 정도 나옵니다. 98.550에서 98.8 정도 나오게 되는데 21학년도 한양대학교 합격선이 98.17이에요. 그렇다면 이과가 문과로 침공하는 게 아니고 고득점 같은 경우에는 문과가 이과로 침공하는 결과가 벌어지지 않을까요? 자, 물론 의대 같은 경우에 과학탐구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문과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공할 수는 없겠죠. 자, 이렇게 문과하고 이과를 따로 추산하게 되면 이러한 결과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22학년도에 넘어와서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경영경제는 97.33%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 내려갔지만요. 정치외교과하고 사회학과 같은 경우에는 96.83, 96.67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2% 정도 내려왔죠. 상위권에서 2%면 상당히 많이 내려온 겁니다. 자, 그리고 98%라고 한다면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의대에 합격할 수 있는 선 정도가 되지만 96%가 된다고 했으면 공대의 중상위학번 정도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상당히 많이 내려오게 된 거죠. 자, 이때 이과는 어떤 형태를 보였는지 좀 볼까요? 수리과학부는 97.17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리과학부는 좀 독특하게 점수가 많이 올라간 케이스고요. 물리천문학부 같은 경우에는 96.83, 화학부 같은 경우에 96.83, 그 다음에 생명과학부 95.33, 기계공학부 같은 경우에 96.17. 큰 변화가 보이진 않습니다. 자, 하지만 경영경제 같은 경우에 문과 같은 경우에 97.33%가 됐지만 경영경제도 하나 내지 두 개 정도 틀린 거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서울대학교 의대가 99.17%인데요. 전체에서 하나에서 두 개 정도 틀린 거로 예측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틀린 개수로만 봤을 때는 경영경제와 서울대 의대가 틀린 개수가 거의 비슷해집니다. 자, 하지만 얘네들이 표준 점수를 가지고 다시 재분포를 해 놓은 결과를 만들다 보니까 이 문과 같은 경우에는 97.33%로 경영경제가 70%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과가 마음대로 문과 쪽으로 이동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은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인문계열이 95.67%, 심리학과 95.33%, 영어 교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95.17%, 사회교육학과 96.67%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대략 기계공학부 같은 경우에 96.17%거든요. 그 다음에 건설공학부 95%, 생명과학부 같은 경우에는 95.33%, 화학부 같은 경우에는
96.83%입니다. 그러니까 공대의 중상위권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동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과가 문과로 이동할 수는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서울대의 정시 합격선을 좀 가늠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틀린 개수로 가늠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틀린 경우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서울대, 의대, 치대 이 정도는 가늠할 수 있겠죠. 영어를 많이 틀릴 수도 있겠죠, 사실. 그런데 그냥 보편적인 상태로 봤을 때 일단 99.17이라면 국영수, 과탐 다 합해서 전체에서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틀린 퍼센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경영경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 경영경제 같은 경우에 97.33%가 나오거든요. 70% 것이. 그러면 서울대 의대의 99.17%하고 비교했을 때 퍼센트는 상당히 낮지만 실제로 틀린 개수는 대략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포에 해당하는 정치외교하고 사회학과는 어느 정도 됐을까? 정치외교학과하고 사회학과 같은 경우에 96.83%하고 96.67% 퍼센트가 이과의 중상위학과하고 비슷하지만 실제 틀린 개수로 봤을 때는 2개에서 4개 정도 틀렸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표점으로 계열화시키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학과는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경위수가 원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개수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공대 같은 경우에 당연히 틀린 개수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퍼센트로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22학년도 합격 70% 컷에 의한다면 96% 정도면 70% 컷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30%도 있기 때문에 사실 더 밑으로 내려간다고 보는 게 옳겠죠. 자, 이때 70% 컷에서 96%라는 것은 전체 1등급으로 들어가는 것이 96%로 싹 깔아놓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1등급이 전체가 아니고요. 2등급이 있는 경우, 심지어는 수학에 대한 비율이 높지만 수학이 2등급이 되고 국어하고 과탐이 97% 정도, 98%가 나와서 합격되는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 1등급이 아니어도 서울대 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문과는 약간 좀 다릅니다. 95%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상태지만 실제로 틀린 개수는 상당히 높고요. 문과만 보고 왔을 경우에 전체 퍼센트가 대략 98% 이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틀린 개수가 적어요. 대략 한 6개에서 7개 정도 안쪽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과 같은 경우에는 96% 정도 되기 때문에 최대 많이 틀린다고 봤을 때 7개, 진짜로 요긴하게 된다면 8개 정도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틀린 개수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좀 희망이 있겠죠. 자, 수능 대박이 가능합니다. 서울대 공대를 갈 수 있는 수능 대박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기하거나 지금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릴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남은 기간 정말 열심히 하면 충분히 서울대학교 갈 수 있습니다. 문과는 좀 힘듭니다. 하지만 퍼센트는 낮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조금 애석하긴 한 현상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22학년도 서울대의대를 보면서 어떤 특이사항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약대에 대한 점수가 생각보다는 높지 않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약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96%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96%라면 일반 공대의 상위권보다는 조금 낮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저희가 평가할 때는 대략 97% 정도 그 정도 나타날 거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 자, 그런데 실제로 서울대학교 약학계열이 96%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의대하고 약대를 좀 비교해 볼게요. 서울대 약대가 96%, 경희대 한의대가 95.83%입니다. 그러니까 약대하고 한의대가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는 일단 가늠하기가 좀 힘들고요. 대략 비슷한 선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96%는 일반적인 공대에서 볼 수 있는 퍼센트이기 때문에 틀린 개수를 환산하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전체 1등급이 되지 않아도 약대를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의대하고 경영경제를 제외하고는 대략 96%의 합격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문과는 96%를 하더라도 상당히 높다. 틀린 개수가 상당히 높다. 라고 보시면 되지만 이과 같은 경우에는 여유가 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92점도 98%의 백분위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7개에서 8개라는 것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빡빡하긴 하지만 실제로 여유가 있는 건 맞겠죠. 문과 같은 경우에 대략 6개 정도를 넘어간다고 그러면 사실 전체 문과만 갖고 따졌을 때의 퍼센트가 98%를 넘어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합격될 가능성이 없거든요. 근데 이과 같은 경우에 그게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96%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퍼센트가 되겠죠. 세 번째, 23학년이 된 정시에서 내신을 보죠. 자, 이때 내신을 평가하는 방법은 A, B, C로 나누게 됩니다. A, B, C로 나누게 되면 A는 대략 23%까지, 대략 3등급까지는 마이너스가 없을 거로 보이고요. 4등급부터는 마이너스 1점 정도가 나올 거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4등급의 평균 등급을 갖게 된다면 대략 마이너스 2점 정도의 감점이 생길 거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서울대학교가 99.17%가 되잖아요. 99.17%라면 대략 최고점에서 70% 컷이 대략 3점에서 최대 4점 정도 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등급 선이라고 그러면 2점 마이너스 그럼 상당히 데미지가 크죠. 서울대 의대에 가려고 그러면 대략 만점 정도 나오지 않는 한 좀 합격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 대형 입시학원의 입학 담당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입시 설명회에서 표점을 실제 점수로 맞춰서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개 정도의 틀린 거에 가능성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표점이 대략 8점 정도의 가용 범위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2개 정도의 여유가 있다는 것은 표점이 최고점에서부터 대략 2점에서 3점 정도의 차이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점수하고 좀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시지 마시고 서울대 의대를 가려면 정시에서도 3등급 이내의 평균 등급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서울대 22학년도 정시 입학 성적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연세대학교 입학 결과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스톤 수학학원 홍성민